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요. 어제 SNS에 사진과 글을 하나 올렸는데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어제가 장경태 의원의 생일이었나 봐요. 박 의원님. 예. 장 의원이 환하게 웃고 있고요. 머리에는 야광 머리띠까지 쓰고 타인 신의를 축하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글도 썼습니다.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 이런 말들 다 꼰대들 이야기인 줄 알았다. 멘붕 시작됐고 이번 일이 나에게는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 같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다. 이런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장경태 의원은 본인의 주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본인은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논란 가운데 있는데 저런 사진을 올리고 SNS에 피해자를 지칭하는 듯한 저런 메시지를 저렇게 낼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고 반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일이라 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저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거는 피해자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2차 가해라는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데 저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감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열흘이 넘어서 2주가 돼가는데 윤리감찰에 대해서 어떤 소식도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형사적 결론이 나온 다음에야 윤리감찰 결과를 내놓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윤리감찰은 의미가 없는 거죠. 형사적 결론이 나온 다음에 윤리감찰 결과를 내놓는다면. 그래서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도 또 장경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의 무고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피해자가 있는 문제고 그 피해자가 장경태 의원과 한 공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고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가 저렇게 재선 국회의원인 그것도 여당의 국회의원인 장경태 의원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있을까? 그런 면에 봤을 때 저는 민주당 윤리감찰이 왜 이렇게까지 늦어지고 왜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한 건지 피해자와 연락해서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생일날 야광 머리띠까지 쓰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은 장경태 의원이 제 무덤을 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제 그런 사진도 올리고 국회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심지어 범죄자로 만들고 있어요. 명백한 권력형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데 만약에 강제추행의 상해까지 성립한다면 장경태 의원 죄가 매우 무거워진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있는 것 아닌지 잘 생각해봐라. 지금 쥔 권력이 장경태 의원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무너뜨릴 수도 있다. 조수삼 부위원장님,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진은 좀 정무적으로 올리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지적, 그런 조언들도 할 법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장경태 의원은 뭐 생일 맞이하다 보니 아마 본인 스스로가 준비한 건 아닐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런 생일 파티를 준비하다 보니 관련 사진을 찍게 되었고. 이게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트라우마가 남겠다고 글까지 올린 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찌됐건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혐의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다라는 발언 그런 표현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이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장 의원이 책임을 지고 뭐 혐의가 인정이 되고 법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본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양자 간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다른 부분도 있고 갈라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마 장 의원 입장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 가려서 만나라. 나 사람 가려서 안 만났더니 이런 일 당했다.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 영양가 없는 자리인데도 갔더니 이런 일 당했다. 나 트라우마 되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2차 가해 논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저희 TV조선 스튜디오에 나온 뒤에도 2차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됐고, 고소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상상을 했을 때 너무 좀 무서웠고요. SNS에 발언을 좀 유리한 대로 편집해서 올리고 있으신데 압력을 제발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보도 나간 직후에 대본에 따라 연출된 녹화 인터뷰다. 나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피해자가 이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자, 당시를 떠올리는 고통으로 숨이 멎거나 소리를 지를까 봐 내가 먼저 방송사에 녹화를 요청했다. 진심을 대본으로, 용기를 연출로 깎아내리는 그래야만 속이 후련하십니까? 최 의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얼굴을 내밀거나 아니면 뭐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모처럼 1년 뒤에, 그래서 사실은 1년씩이나 이걸 고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걸 고민을 해왔다는 거고, 그런 증거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모처럼 용기를 내서 이제 본인이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장경태 의원, 가해자인 장경태 의원이 저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저것도 음모론 아닙니까?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이 뭐 연출을 했네, 뭐 대본에 따라서 뭐 한 듯한이라고 얘기하는 것, 결국은 음모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본인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그 여성 비서관에 대해서 그 행위 자체를 전부 다 왜곡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 또는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과연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저는 양양자 최고위원이 아까 얘기한 권력형 2차 가해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